was a girl with dreams so wide, eyes full of wonder, heart open, untied. The world seems 벤츠 S280입니다. 여전히 잘 갖고 있는데요. 지금 타도 진짜 좋습니다. 물론 품질이 좀 아쉬울 때도 있긴 한데 여전히 그 S 클래스의 그 캐릭터를 잘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 첫 차인 베르나입니다. 요거 아주 지금도 잘 갖고 있는데 요게 2005년식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2002년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요 2000년대 초만 해도 현대는 요런 차를 이제 주력으로 만들었었던 차죠. 아반떼도 있고 뭐 소나타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 현대차의 기술력은 여기에 비빌 정도가 아니었죠. 근데 어느덧 현대차가 이런 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로서는 진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따라잡았는데요. 근데 지금 마침 요 아이오닉 9이랑 제네시스 GV70을 동시에 타고 저희 부모님 집에서 저희 집에 갔다 와야 돼서 이왕 이렇게 갔다 올 거 연비 비교도 한번 해보고 갈 때 제가 이거 타고 올 때 제가 이거 타면서 한번 이 차의 승차감 비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먼저 아이오닉 9부터 체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아이오닉 9 먼저 일단 트립 컴퓨터를 리셋을 할게요. 실내 온도는 22도 오토로 해주세요. 22도 오토로 좀 부탁드릴게요. 테스트할 때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누적 정보를 초기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뒷바퀴를 이렇게 스토퍼에 딱 붙였을 때 덩치 진짜 많이 차이 난다. GV70은 이 아이오닉 9에 비하면 무슨 순한 양 같죠? 멋은 부렸어. 무광으로 멋은 부렸는데 여기 앞에서는 뭔가 한없이 착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시동 걸고요. 얘도 트리컴퓨터 리셋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또 OK를 2번 눌러서 초기화하네. 초기화했습니다. 얘도 똑같이 온도 22도로 오토로 넣고요. 회생제동은 그냥 아이페달 모드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그냥 컴포트 할게요. 컴포트. 회생제동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컴포트 모드 어딨지? 모드. 자, 노멀 모드. 그냥 노멀 모드로 달리겠습니다. 자, 예진아, 절대 이거 설정 바꾸면 안 된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안호준TV 콕핏 스토어의 불멸의 베스트셀링 아이템 위칙 차량용 살균 소독 티슈, 위칙 차량용 가죽 케어 티슈, 그리고 포켓 스프레이 이 세 가지 상품을 묶은 필수템 세트. 자동세차 돌리시는 분께 특별히 추천드리는데요. 아무리 자동세차를 한다고 해도 실내 관리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필수템 하나 구비하셔서 손에 닿는 부분들은 살균 소독해 주시고, 가죽은 한 장의 티슈로 세정과 보습 동시에 해주시고, 끝마무리는 포켓 스프레이. 위칙 차량용 필수템 1+1+1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자, 출발합니다. 차 어때? 차 잘 달리는데 왜 잘 달리는 데야? 뭐가 문제야? 잘 달리는데 어.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대니까 어. 머리가 퉁퉁퉁 튕겨 나가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다시 뗐어. 승차감이? 그랬더니 너무 편해. 그러다가 다시 머리를 댔어. 그랬더니 퉁퉁퉁퉁 내 머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헤드레스트에 머리 안 기대고 왔어. 다른 거는? 이거 시야 너무 좋고 진짜 잘 달려. 그래서 나 내릴 때 물어봤어. 은지야, 이 차 어때? 이랬더니 카니발 같아. 그러더라고. 오, 독립 시트니까 2열 시트가. 그래서 이 차 편하다. 너무 잘 달린다, 그치? 그랬더니 이 차 진짜 좋다. 오케이, 알겠어. 승차감은 헤드레스트 머리에 댔을 때 말고는 괜찮았다 이거야? 근데 너무 이게 차이가 커가지고 좀 놀랐어. 알겠어. 잘 부탁해. 막 일부러 연비주행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달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 뒤로 아이오닉 9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승차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저 픽셀 데일라이트 존재감이 진짜 큽니다. 딱 멀리서 봐도 그랜저는 이렇게 일자로 돼 있고 스타리아도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근데 아이오닉 9은 밤에 저게 픽셀로 돼 있으니까 딱 이렇게 룸미러로 봤을 때 딱 픽셀 그리고 헤드램프 딱 있는 그 존재감이 장난 아니네요. 막 예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존재감이 좋아요. 존재감. 치열해지는 이 자동차 시장의 경쟁에서 현대차는 조형미보다는 독창성으로 승부하기로 마음 먹은 것 같아요. 뒷모습도 예쁘다 이런 표현이 먼저 나온다기보다는 와, 저 뭐지? 저 차? 존재감이 있다, 이게 먼저 나와. 그리고 시승차들은 썬팅이 다 안 돼 있어서 뒤가 훤히 보였는데 또 요 2차 시승차들은 전부 다 썬팅이 꺼멓게 돼가지고 저렇게 유리가 까마니까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보세요? 혜진아, 지금 전비 몇 더 있어? 4.2. 4.2? 그리고 내가 이거 처음에 뒷모습 나왔을 때 너무 못생겼다고 뭐라 했거든? 근데 실물로 보니까 차체가 빵이 커. 그러니까 그게 좀 커버가 되네. 뒤에 지금 스타리아가 옆에 지나갔거든? 나 지금 룸미러로 보고 뭐지? 저 옆에 저건 뭐지? 이랬어.
지금은 전비 몇이야? 4.2. 4.2? 알겠어. 온도 22도지? 한 번 더 물어보면 32도로 눕혀버린다. 알았어. GV70 전기차도 4.2kg 전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승차감에 대한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GV70은 내연기관 GV70 모델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없는 모델은 좀 노면 요철이 많이 올라오고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으면 되게 컴포트하거든요. 근데 그 컴포트하다라는 정의가 첨벙거리거나 출렁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차급에서 승차감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차급이라고 하면 BMW X3가 있고 벤츠 GLC가 있고 아우디 Q5가 있겠죠. 그 중에 제네시스 GV70 전자제어 서스펜션 모델이 승차감이 조금 더 포용력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BMW는 약간 직관적이면서 쫀쫀한 느낌이고 벤츠 GLC는 벤츠 특유의 느낌을 느끼기는 약간 한계가 있어요. 아우디도 플래그십이나 좀 고급 모델에서는 승차감이 좋은데 Q5는 승차감이 좋지 못하죠. 근데 제네시스 GV70은 승차감이 괜찮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나 이 급에서 좋다는 얘기지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진 못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승차감을 평가할 때 차가 엔진의 소음과 진동이 있고 특히 제네시스 2.5 4기통 엔진이 기통당 cc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가속하거나 그럴 때 엔진의 진동이 꽤 들어오는 편이에요. 근데 승차감은 저는 승차감에 대한 평가를 서스펜션과 셰시가 얼마나 캐빈룸에 잘 전달해 주면서도 충격은 잘 걸러주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많은 사람들은 승차감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미션 충격이나 엔진에 대한 어떤 그 진동 유입 이런 것도 승차감의 범주에 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GV7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안 그래도 괜찮았던 제네시스 GV70의 전자제어 서스펜션에서 엔진의 소음과 진동을 빼버리니까 더 좋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실제로 서스펜션에 대한 느낌은 똑같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전자가 차에 타서 경험하는 이러한 느낌은 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GV70을 타고 이렇게 달려보면 잔여철도 많이 없애주고 엔진 소음 진동 없고 미션 충격 없다 보니까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승차감 좋은 차 사려면 어느 정도 큰 차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난 작은 차 타고 싶은데 작은 차 중에 승차감 좋은 차 타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 GV70 특히 내연기관을 꼭 사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면 이 일렉트리파이드를 사면은 아마 승차감에 상당한 만족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비는 이제 한 5km 정도까지 올라갔는데요. 일단 이 GV70을 타면서 느낀 건 우선 시트가 생각보다는 단단합니다. 이게 G8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에도 해당되는 얘긴데요. 내연기관 때 시트가 지금 잠깐 가물가물한데 이게 현대차 그랜저에서도 느껴지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 시트가 좌방석 쿠션이 되게 단단해요. 제가 이걸 언제 처음 느꼈냐면 모트라인에서 리뷰하기 위해서 EQS450을 그 윤석로 대표한테 주고 나서 모트라인 회사차인 G80 일렉트리파이드를 이제 받았는데 앉자마자 마룻바닥에 앉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시트의 쿠션감이 되게 단단해서 되게 놀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GV7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도 시트가 지금 보면은 단단합니다. 시트가 단단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빨리 아이오닉 9을 타보고 싶어요. 여기서 내려서 바로 아이오닉 9을 타보면 과연 승차감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지. 내연기관 모델을 주력으로 만든 차가 내연기관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좋았던 승차감이 이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이 되면서도 상당히 준수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이 차에서 내려서 아쉬운 게 있다면 시트 방석이 너무 딱딱하다는 거 이거 하나인데 여기서 내려서 전기차 플랫폼 eGMP에 예진이가 얘기하기로는 이 헤드램프트 통통 튀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과연 저 차의 시트와 저 차의 승차감은 어떤 느낌일까? 지금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예진아 지금은 전비 얼마야? 4.9. 4.9? 알았어. 와 소름 돋네. 여기도 전비가 4.9인데 어떻게 된 거지? 얘도 사륜이고 쟤도 사륜이거든요. 얘의 사륜, 제 성능형 사륜. 야 최고 출력이 오히려 얘가 더 높네. 428마력대 435마력. 최대 토크는 거의 똑같아요. 전장은 34cm나 차이 납니다. 전폭도 7cm나 차이 나요. 엄청난 거죠. 휠 베이스가 무려 25cm 차이 나.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무게가 여러분 450kg 차이 나요. 근데 전비가 비슷하게 나오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 실제 복합 연비도 4.1 대 4.6이에요. 근데 전비가 왜 똑같이 나오냐고. 말이 되냐고. 지금은 전비 몇이야?
5.1? 5.1? 아 근데 난 왜 5.0이지? 아니 왜 내가 더 전비가 안 나오는 거지? 내가 더 무거워서 그런가? 차는 아이오닉 9이 450kg나 더 무거운데? 무거워서 그래, 무거워서. 누가? 타는 사람이. 자, 제일 궁금한 게 시트 쿠션이거든요. 아, 키를 용납할 수가 없어, 키를. 제네시스 키는 프리미엄 브랜드 키치고 너무 플라스틱키하고 너무 가볍거든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이걸 용납할 수가 없어, 이거를. 자, 제일 궁금한 거 시트. 아, 얘는 좀 괜찮다. 얘가 이거 보세요. 똑같이 누르는데 안 들어가죠. 오히려 얘가 더 부드러워야 될 것 같은데 얘가 더 딱딱해. 자, 전비 5.0 나왔습니다. 1시간 11분 69.1km 탔고요. 전비 5.0 나왔어요. 뭐야, 얘가 시트가 2배는 푹신푹신해요.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러지? 와, 아 진짜 2배는 푹신해, 2배는. 자, 여러분 전시장 가서 꼭 한번 타보세요. 와, 차이 많이 난다. 손으로 눌러봤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냥 앉아봐도 차이가 대놓고 납니다. 아, 오히려 공인 전비가 더 좋은 제네시스 GV70이 전비가 더 덜 나왔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끝까지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와, 근데 이게 달릴 때 모습 보니까 이 차 크기가 꽤 크거든요. 이 크기에서 오는 이 차의 느낌이 진짜 다른 차들과 확 다릅니다. 그래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와, 언제 이렇게 현대가 이런 차를 만들기 시작했지? 현대가 전기차 기술 개발에 투자 진짜 많이 했다. 디자인만 좀만 더 예뻤으면 좋았을 텐데, 뒷모습만. 아, 괜찮아요. 어쨌든 뭐 뒤가 약간 아쉽다 뿐이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아쉽다 뿐이지, 차 자체의 전반적인 느낌은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그 느낌 자체가 강렬해요. 제네시스보다 이렇게 커브드가 현대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현대가 더 괜찮아요. 시트 편안한 거 깜짝 놀랐어요. 시트가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잡 스티치 넣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여기는 그냥 가죽이 늘어나더라도 온전하게 쿠션으로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이제 4.9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연비가 사실 거의 똑같이 나왔다고 봐도 무방해요. 덩치가 거의 500kg 차이 나는데 휠베이스 25cm 길고 이 엄청난 덩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비 차이가 안 난다는 게 신기합니다. 좀 충격적이기도 해요. 일단 기어 레버부터 여기 있죠. 큰 차 느낌 확 난다 진짜. 사이드미러도 이거고요. 실내 모니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But somewhere along the road, I felt the shift. The days turn happy like GV70 자체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내연기관을 탈 때는 가벼운 차와 무거운 차의 엔진과 미션의 반응이 많이 다르죠. 가벼운 차는 엔진이 좀 차를 가볍게 끄는 느낌이 들고, 무거운 차는 엔진과 미션이 아무리 파워풀한 걸 쓰더라도 초반에는 약간 묵직하게 나가는 그 티가 나죠. 근데 이 전기차다 보니까 GV70이나 이 차나 이 구동감에 있어서는 차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운전할 때 내가 좀 시트 포지션 크고 차폭이 좀 더 크고 이런 건 좀 느껴지는데, 얘가 또 시트 포지션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시트 포지션 자체는 낮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뭐랄까, 약간 아까 밖에서 봤을 때 그 정도 덩치 차이가 나는 차를 타고 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일단 첫 느낌일진 모르겠는데 그 차잘차잘한 요철 있죠. 차잘차잘한 노면의 요철은 GV70보다 얘가 조금 더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직 모르니까 일단 더 타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교해보니까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호, 얘가 공차 중량이 훨씬 더 무겁고 덩치도 크고 휠베이스도 길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내심 GV70보다 이 차가 승차감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얘는 일단 시트 쿠션이 더 푹신푹신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얘가 좋은데요, 얘가 약간 그게 있어요. 프레임바디 타면은 요철을 받았을 때 차가 띠용띠용 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얘가 그게 약간 있네. 충격적입니다. 예를 들니까 얘만 처음 탔으면 푹신푹신하고 좋네, 그걸 느꼈을 텐데 GV70 내연기관 승차감 좋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전기차니까 승차감 더 좋게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죠. 저거 타다 이거 타니까 차가 바디온 프레임의 그 요소가 조금 들어와요. 그러니까 노면 충격이 왔을 때 쟤는 저 잔요철들이 안 느껴지고 싹 매끈하게 나가는 반면, 얘는 잔요철들이 이 차체 전체를 약간씩 괴롭혀요. 두더지 게임 하듯이.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확실히 이게 조금 있네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 차가 크고 그 휠베이스가 넓고 무겁다 보니까 그 관성에 의한 약간의 첨벙첨벙하는 느낌은 GV70보다는 더 있어요. 근데 GV70은 첨벙첨벙하는 느낌 없이 잔요철을 매끈하게 거른다면 얘는 첨벙첨벙하는 느낌은 있지만 확실히 GV70보다는 노면의 사연이 좀 더 많이 느껴져요. 예상 밖인데요? 지금 계속 그 강변부른 올림픽대로거든요? 차이가 있구나. 이것만 탔었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야. 그런데 노면이 좋은 곳, 그러니까 잔요철도 많이 안 느껴지는 그냥 노면이 좋은 곳에서는 얘가 더 좋게 느껴집니다. 왜냐? 얘는 두둥실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무게빨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노면이 매끈하면 얘가 더 승차감이 좋다고 느끼고요. 노면이 그냥 짜잘짜잘 안 좋은 게 많아. 큰 폭의 요철은 없는데 노면 자체가 그냥 포장한 지 오래됐어. 그러면 제가 더 승차감 좋게 느낄 겁니다. GV70. 그런데 여러분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차이가 진짜 예를 들면 에어 서스펜션 승차감 제일 좋은 S580이 여기다 쳐요. 3억 안 넘어가는 선에서 여기다 쳐요. 그리고 모닝이 여기다 쳐요. 모닝이 여기 있어요. 아이오닉 9이 여기쯤 있고요. GV70이 한 여기쯤 있어요. 그러니까 요 차이예요. 요 차이. 그러니까 되게 미묘한 차이예요. 이거는 개인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어떠한 사람은 그 잔요철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그 잔요철이 되게 중요한 사람도 있는데 100명 중에 55명은 얘가 승차감 좋다고 느낄 것 같아요. 왜냐? 일단 전반적인 거동이 조금 더 여유 있어요. 전반적인 거동. 호불호의 영역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GV70에 손을 더 들어주고 싶어요. 왜냐면 노면을 처리하는 느낌이 훨씬 더 담백하고 훨씬 더 깔끔했어요. 확실히 차체 중량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무거운 차는 기본적으로 차를 잘 버텨야 되기 때문에 서스펜션 세팅에 대한 그 튜닝 범위가 되게 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히 차가 한 1900kg에서 한 2100kg 사이가 승차감 세팅 잘 됐을 때 가장 좋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경험상 2.5톤이 근접을 하면은 승차감 세팅 아무리 잘해, 에어 서스펜션 잘해도 EQS가 대표적인 예인데 좀 노면이 갑자기 급격할 때나 그럴 때 서스펜션이 툭툭 떨어지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실제로 레인지로버 이번 신형도 구형 대비 저속에서의 방지턱 넘는 느낌은 더 딱딱해졌어요. 심지어 롤스로이스 컬리넌도 고속에선 굉장히 편한데 저속에서 방지턱 넘는 거는 약간 하드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무거운 차는요, 이 세팅을 승차감 기가 막힌 찰진 세팅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경험상.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오히려 이게 승차감이 한 1.2배? 3배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아니야. 차는 바로바로 비교해보면서 타는 게 가장 재밌고 또 가장 명확하기도 한데 사실상 그렇게 자주 할 수는 없죠. 이래서 비교 시승기를 해야 돼. 지금도 봐봐. 지금도 잔 요철들은 계속 와요. 올라와요. 근데 큰 움직임이 좋아요. 얘는 지금 봐봐. 지금 계속 밑에서 도도도도도. 그래서 얘는 피곤할 때 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아이오닉 9은요. 왜냐면 피곤할 때 큰 차 움직이기가 생각보다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피곤할 때는 이 잔요철도 평상시보다 더 느낄 것 같아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요철이 올라오지? 이렇게 느낄 것 같고, 얘 19인치는 괜찮을 것 같아요. GV70은 그냥 언제나 마음 편하게 몰 수 있는 편안한 승차감의 제네시스? 부담 없는 제네시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진한테 전화해서 전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전비 몇이야? 5.2. 5.2? 진짜? 102km 타고 5.2? 너가 가벼워서 그런가? 너가 타면 전비가 잘 나와. 나는 또 5.0이야. 아까 너가 더 잘 나왔었거든? 분명히 똑같이 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지? 그럴 수도 있어. 온도 22도 오토 맞지 지금? 와, 예진이 너 몇 킬로지? 40? 비밀. 저번에 47이라 그랬지? 비밀. 내가 87이니까 40kg 차이 나는 거네. 야, 이 정도면 2명 타고 1명 타고 차이긴 하다. 뭐가 더 마음에 들어? 나 그거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어. 이게 더 좋다. 승차감은 뭐가 더 좋은 것 같아?
이거. 그지? 나는 이게 승차감 더 좋을 줄 알았거든? 근데 타보니까 GV70이 좀 더 좋다. 결론적으로는 GV70이 잔유초리 조금 더 덜 들어와. 맞아. 바로 타보니까 느껴, 바로. 그리고 너가 헤드레스트 됐을 때 머리가 띠용띠용 했다 그랬잖아. 그게 뭔지 알 것 같아. 그게 약간 프레임 바디 느낌 약간 나지? 맞아, 그거야. 근데 제네시스는 안 그래. 맞아. 띠용띠용 안 해. 나도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나 얘가 승차감 더 좋을 거라 생각했거든. 근데 이 인천공항 고속도로 같은 도로는 도로가 워낙 매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 아이오닉 9도 뭐 전혀 승차감 나쁜 느낌 전혀 안 들어옵니다. 자, 이제 돌아왔고요. 연비는 4.8 나왔습니다. 140km 탔고요. 달리는 모습 진짜 인상 깊었다. 솔직히 존재감은 GV80 넘어선다. 진짜 5.1 나왔네? 와, 난 4.8.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더 무거워서 그런가 진짜로? 아니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은 거 아니야? 아니야, 똑같이 달렸잖아 우리. 한 번도 멀어진 적 없고 그냥 똑같이 그래도 전기차는 단수가 없어서 똑같이 달리면 똑같은 거야 진짜.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총 140km 주행에 제네시스 GV70 전기차가 5.1km per kWh 연비 기록했고요. 아이오닉 9이 4.8km per kWh 연비를 기록했습니다. 운전자의 몸무게 차이가 40kg 정도 차이 나는 걸 감안해도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450kg 정도 더 무거운 아이오닉 9이 연비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내연기관이었다면 이 정도 덩치 차이면 연비 차이가 엄청 날 겁니다. 그리고 엔진 출력도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전기차는 출력이나 토크도 비슷할 뿐더러 연비 차이가 내연기관만큼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동감이 비슷하기 때문에 전기차는 정말 작은 차나 큰 차나 운전에 대한 감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그걸 느낄 수 있었고요. 표면적으로는 아이오닉 9이 훨씬 승차감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GV70 전기차가 오히려 승차감이 좋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대로 바뀌어가는 와중에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안호준TV에서 이렇게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들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안호준TV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In the struggle.